형용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였어요. 지금까지 본 건.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가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갈 건데요. 이번에는 목적어의 확장입니다. 목적어의 확장.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보자면 앞에서 학습한 주어의 확장법은 문장의 목적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문장에서의 역할이 각기 다를 뿐 목적어도 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자면요.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목적어라는 것도 결국에는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에 관련된 표현들이 이렇게 꾸며질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구조예요. 요런 구조. 지금 요 단원에서 배울 거는 다 요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 자리에 지금 여기 형용사 요 덩어리죠. 요 덩어리. 요 덩어리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자, 일단은 구의 형태. 예를 들어 to의 동사원형,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 ing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과거분사, pp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관계, 대명사, 절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방금 전에 했던 관계, 부사도 들어갈 수 있고 얘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전부 다 형용사.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 말하지만 형용사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형용사를 해석할 때는요. 니은자 받침이나 리을자 받침이나 뭐뭐의 이렇게 해석돼요. 형용사를 해석할 때는요. 예쁜, 기쁜, 슬픈, 아픈, 즐거운 이런 거 아니면은 뭐뭐 할, 뭐 지금 공부할 시간이야. 그럼 공부할 할 때 그 리을자 받침 끝나죠. 이게 다 형용사예요. 그리고 뭐 저기 저 사람은 아주 그냥 공공의 적이야. 그럼 공공의 적이다. 공공의가 적을 꾸며주는 거죠. 의. 됐어? 이런 게 다 형용사 표현이라는 거예요. 형용사 표현. 됐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왔는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형용사에 이제 어순 해갖고 이제 나왔었는데, 자, 일단 한번 보자. 그들은 가지고 있었대요. They had 나왔고요. 자, 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꽃들이냐? 어떤 멋진 꽃들이랍니다. 그럼 어떤 멋진 이 꽃들을 꾸며주는데 또 뭐가 꾸며주냐면 사방에 심어진 게 또 역시나 꽃들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꾸며주는 게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멋진 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요 앞에다가 some wonderful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심어진 하고 나오죠. 심어진. 여러분 우리가 심다라는 표현이 plant 쓰거든요. plant. 식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식물을 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심어진 거니까 심는 걸 당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과거 분사인 planted라는 형태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 planted all around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아까랑 똑같죠? pp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나는 역사에 대해 읽을 더 많은 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필요하다 책들인데 어떤 책들이냐면 일단 더 많은 책들이래. 많은 책들이면 그냥 many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더 많으니까 우리가 more 붙여주면 되겠죠. 아니? 자, more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에 대해 읽을 책들이래요. 읽을 여기 리을자 같이 보여요? 그러면은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 좀 팁을 줄게요, 여러분. 하나 팁. 이 리을자 받침 끝나는 거 있잖아요. 얘가 보통 어떤 거를 많이 쓰냐면요, 투부정사를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가 보통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잘 되냐면요, 뭐뭐 할로 해석이 많이 돼요. 뭐뭐 할, 알겠죠? 이 리을자 받침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ing 같은 경우는 하는 또는 하고 있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얘는 뭐뭐해진, 뭐뭐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알겠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주어 동사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목적어를 동사하는 뭐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렇죠? 관계부사라면은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읽을 이렇게 리을자 마침 끝나면 뭐다? 보통 to 동사원형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쓰면 될까? 역사에 대해 읽으리니까 읽다라는 말이니까 to read라는 형태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하나를 제가 빼먹었네요. 한 두 개 정도 빼먹었는데 전치사의 명사도 가능해요. 전치사의 명사. 여러분 전치사의 명사도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의 역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my brother 이렇게 명사를 썼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in the house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집에 있는 내 남동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치사의 명사가 지금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덩어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저 상점은 전 세계에서 온 제품들을 판매한다. 자, 그러면 저 상점은 판매한다 제품들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고 그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 제가 아까 전에 썼던 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럼 뭐뭐에서 온 거는요 우리가 전치사 from을 써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온 거잖아. 전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쓰죠.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됐니? 그래서 전치사의 명사가 이 덩어리가 이렇게 제품들을 꾸며주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도 써 있지만 형용사와 분사가 수식하는 거죠. 형용사와 분사가 수식하고요.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거죠.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그리고 요번에는 전명부, 전치사의 명사가 수식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막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목적어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 자체의 형태에 대한 것도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사가 뭐 투부정사인 경우도 되고, 뭐 동명사도 있고, 뭐 이제 뭐 아니면 뭐 관계대명사 왓절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좀 많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자면 명사구 목적어라고 이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번부터 말하는 건 뭐냐면 4, 5, 6번은 뭐냐면 이게 1, 2, 3번 패턴이었거든. 이게 1, 2, 3번 패턴. 그럼 4, 5, 6번 패턴은 이거예요. 여기 좀 지울게요. 4, 5, 6번 패턴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요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를 쓸 거냐. 이게 4, 5, 6번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럼 요 자리에 뭘 쓸 수 있냐면은 뭐 이제 ing. 그래서 ing는 동명사예요. 동명사.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투부정사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전에 이제 문법 시간에 배웠던 접속사 that.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 아니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다 요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 것처럼 형용사가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명사 자체의 형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앞에서요. 자, 나는 금요일 밤에 집에 있기로 결심했다. 여기에서 decid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decide의 파트너가 누구냐면 to예요. to. decide to. 뭐뭐 하기로 결심했다. 자, 그러면 집에 있기로 결심했답니다. to stay. 그 다음에 hom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구문 분석을 해보면 I decided 나오고요. 뒤에 to stay home 있지? 이게 목적어야. 이게 목적어. 됐어? 그럼 어떻습니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 거죠. 목적어 자리에. 뭔가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imagine은 짝꿍이 ing예요. imagine은요. 그래서 물 없이 사는 것. 사는 거니까 당연히 live의 동명사인 living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you가 주어고 can imagine 동사 나오고 living이 뭐야? 목적어예요. 목적어 자리에 ing를 쓴 거죠. 됐죠? 방금 전에 쓴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자, 이거는 뭐 사실 간단한 건데요. 제가 여기 답만 미리 쓰면 답은 되시거든요. 근데 이 답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한번 이 아래에 있는 영어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영작을. 그럼 잘 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많은 사람들은 주어져.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로 찾아야 돼? 뒤에서 찾는 거예요. 뒤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말한다 동사 나왔어.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라고 보이시죠? 이라고 뭐뭐라고 이게 뭐야? 이게 대시예요. 그래서 뭐뭐라고가 대시야. 뭐뭐라고. 그러면 이 전체 덩어리가 뭐가 됩니까? 바로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은 대시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중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요 안에 주어 동사 이런 애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주어 건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 얘들아 중요하다라는 말은 어때요? 중요한이라는 말과 이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중요한과 이다가 합쳐진 겁니다. 그럼 중요한과 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고 중간에 가장 이것만 추가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영작을 해볼 건데 저는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many people 써주고 말한다니까 현재 시제 say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뭘 먼저 써야 돼요? 이 덩어리가 목적어잖아. 덩어리가. 근데 덩어리를 시작하는 건 당연히 누굽니까? 접속사가 됩니다. 뭐뭐라고에 해당하는 that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순서대로 주어, 동사, 보어 순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누구예요? 건강이니까 health. 그 다음에 동사는 이다죠. 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은 이제 그 저기 뭐냐 important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the most important가 되겠죠. the most important.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이라고 돼 있었네요. 소리. 그럼 중요한 것이니까 것은 그냥 thing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다라고니까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7번 볼게요. 자, 그는 거의 검은색인 둥근 안경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는 쓴다 안경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안경입니까? 둥근 안경을 이렇게 되는 거야. 둥근 안경인데 또 어떤 안경이냐면 거의 검은색인 둥근 안경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도 잘 봐야 되는 게 거의는 부사니까 필요 없는데요. 검은색인이라는 건 얘들아 검은색이다잖아. 검은색이다. 됐어? 그럼 이다라는 말이 동사고요. 검은색은 보어가 되거든요. 그럼 뭐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니? 우리 전에 관계 대명사 배운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것도 그냥 영작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쓰면 될까? 그는 쓴답니다. 착용한대요. wears. 자, 뭐를 착용한다? round glasses를 착용한대요. round glasses. 그러니까 둥근 안경을 착용하는데 어떤 안경이냐 해갖고 이제 또 수식하는 거죠. 어떤 걸 써라? 주격 관계대명사. 사람 아니니까 which 썼어요.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겠죠. 이다 써야죠. 이다. 자, 동사를 쓸 때 is를 쓸 건가 are를 쓸 건가? 얘가 복수형이잖아.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그래서 are를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거의라는 말 붙여주면 되겠네요. nearly. 그 다음에 검은색 black. 이렇게 써주면은 완성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빈칸에 들어갈 거는 둥근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 이게 정답이 되겠죠. 아, 당연히 that으로 써도 됩니다. that은 둘 다 되니까. 됐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목적어의 확장 파트를 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평범하게 자, 잠깐만 쉬어볼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 근데 내가 이 주어를 꾸며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꾸며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꾸며주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를 꾸며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든지 이렇게 꾸며주든지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오형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오형식 구조가 나왔어요. 그럼 똑같아요. 주어 꾸며주고 싶으면 이 자리에다가 목적어 꾸며주고 싶으면 이 자리에다가 목적격 보어를 꾸며주고 싶으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애는요 다 근처에다가 쓰면 돼요. 이 꾸민다마는 애 이렇게 근처에다가 쓴다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동사를 꾸며주고 싶으면 동사 근처에다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영어는 기본적으로
앞쪽이 긴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니 이딴 걸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길어진다면 뒤에 보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더욱 쉽게 여러분이 영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glasses라는 놈을 꾸며주는 건데 which are nearly black 무려 네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단어가 뒤로 가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얘는 한 단어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의 확장까지 받고 이제 그 다음이 보어의 확장인데 여기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열심히들. 아 단어 외우고 있구나. 뭐하냐? 아니 물이 너무 해. 아니 자자자자. 어제 그 우리 중등부 저기 중3학생들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주제인데 이제 하나는 뭐였냐면 잠깐만 살짝 보여주면 이거거든요. 우리 저기 뭐야 지금 단어 테스트 보고 있는 거 여기 제가 이렇게 입력해놨어요. 여기 평균 점수가 있습니다. 네, 평균 점수는 까만색으로 안 보이게. 네. 오늘 시험이 마지막이죠? 단어 테스트? 네, 다 보여주면 재미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죠? 목적을 합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또 하나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질문한 게 그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월수공반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잠깐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하랑이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혹시 고등학교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생각해둔 거 혹시 있어요? 채련이 혹시 있어요? 어디? 저동 쪽? 저동 쪽? 그래? 민지는? 아직? 그래? 그다음에 저기 연하는? 아직? 그다음에 우리 김 생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윤? 저 엄마가 밀고 있는 데는 있어요. 어딘데요? 엄마가 특성화고가 많아서. 아 그래요? 그다음에 서윤이는? 저는 언니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근처. 그렇군요. 뭐 여러분의 선택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여러분이 사실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10월달에 우리가 올해 10월쯤에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 이제 그 설명회를 해요. 항상 매년마다 10월쯤에 매년마다 하니까 그때 설명회 와서 뭐 자세히 뭐 들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입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중간중간에 뭐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예비고일들 이제 발표가 났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이제 예비고일들이 이제 저한테 와갖고 선생님 저 여기 됐는데 여기 학교 시험 어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어제도 한 친구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뭐 생기부를 뭐 어떻게 뭐 잘 채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듣잖아요. 근데 이제 생기부를 그래서 채우는 게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방학 남은 한 달 동안 이제 뭐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개학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진로가 이쪽인데 그 동아리를 이렇게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졸업생 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이제 대진고를 이제 졸업했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예비 고일 때 저랑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중3 때. 상담을 해서 이제 뭘 했냐면은 고등학교 이제 추천이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는 대진고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너는 이쪽보다는 이쪽 학교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땐 더 세게 얘기할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대신 가면은 맥시멈이 3등급이다. 그 이상 받기 힘들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얘가. 막 울어.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우는 건 우는 거고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대진고를 갔으면 안 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고 아니 이제 졸업하는 마당에 그 얘기를 지금 와서 하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너 옛날에
중3 때 내가 그 설명할 때 얘기하지 않았냐, 너 대진고랑 잘 안 맞는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 그러게요 막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게 참 그 좀 자기와 좀 맞는 그런 계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뭐 도와줄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어떤 친구들이 좀 이제 이런 걸 많이 어려워하냐면 이제 예비 고1 시즌에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하랑이 형 같은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아는 게 당연히 뭐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도와줄 수도 있죠. 어떤 친구들은요 막 별걸 다 물어봐요. 그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쌤 대화고 급식 맛있어요? 이런 걸 물어봐.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급식이 맛있는지, 내가 대학을 안 다녀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또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학생들이 말해주니까. 대학 급식 맛있대요. 교복 이쁘고 급식 맛있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들리고, 무슨 뭐 여기 학교는 뭐 영어 선생님이 별로예요, 뭐 여기는 뭐 수학 선생님이 별로예요, 막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정보를 토대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한테도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전에 우리 다 개별 면담할 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 중에 이제 대부분은 저한테 뭐 부탁하거나 질문하거나 이럴 게 이제 최근에는 없었어요. 최근에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도 슬슬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때잖아요.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이제 이게 나중 가서 그 지망을 쓰거든요. 막 1지망, 2지망 막 이렇게 쓰는데 씨 나 어디 쓰지? 막 옆에 친구 보고 야 너 어디 썼냐 1지망. 나 대진고 썼어. 그래? 그럼 나도 대진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게끔 미리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아까 채련이가 뭐 저동고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갖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저한테. 쌤 저동고 좀 어때요? 이러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답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사실 보통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학교는 둘이 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사실 좀 이제 부정적인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저동 애들을 가르쳤을 때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은 뭐였냐면 그 저동고가 저동중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동고가 있고 여기에 저동중이 있어요. 근데 이제 햇빛이 이렇게 되니까 저동중이 햇빛을 다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복도에 햇볕이 잘 안 든대 애들 말로는. 근데 이건 진짜 다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약간 복도가 우중충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애들이. 그리고 이제 저동이 이제 좀 또 좋은 게 그 최대 입시반이 있어요. 최대 입시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영어가 오지게 어렵다. 겁나 어려워요. 저동은 영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영어 시험 난이도가 전통의 강호가 있거든요. 전통의 강자가 원래 대진고랑 저동고였어요. 대진이랑 저동고. 근데 최근 들어서 대진은 시험이 좀 쉬워졌고요. 이제 재작년, 작년에 이제 그 영어 시험 난이도가 급부상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안곡고, 그리고 이제 정발고, 작년 기준 정발고 이렇게 됐었어요. 대진은 좀 쉬워졌고요. 근데 그런 이제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저동은 계속 어려워요. 영어는요. 그래서 약간 별명이 뭐냐면 저동외고라고 불려요. 저동외고.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뭐 그런 말도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저동 내신 대비를 안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내신 대비 한창 할 때가 19년도, 20년도 이때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쉬운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데 지금은 좀 쉬워진 것 같고, 안국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작년에 그 저기 선생님이 새로 부임 오셨는데 영어쌤이, 그분이 고양국제고에 계시다가 온 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국제고 스타일로 좀 출제를 한 거야. 그래서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1학년만. 2학년은 오히려 2학년 시험이 쉬워요. 되게 웃긴 게. 막 그런 특징이 있고, 정발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가 좀 뭐랄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고1인데 고3 시험지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고3 막 수능 거를 막 외부 지문으로 해갖고 막 출제하고 이러고 시험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그렇게 내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대진고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이제 이근방에 있는 거의 유일한 사립고잖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남녀 분반되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좀 대진고의 대표적인 특징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일산 지역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남고 여고가 없어요. 난 처음이야 이런 지역. 대부분은 남고 여고가 있는데 여고 남고가 없는 거예요. 요 지역은 다 죄다 그냥 다 그거잖아요. 이제 남녀 공학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대진고는 이제 남자반 여자반이 이제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를 또 선호하는 학생들이 또 있더라고요. 남학생들 중에서도 여학생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대진을 가는 뭐 그런 친구도 있고 이게 좀 다양하게 있어요. 보통 이제 여기 오마나 한수나 여기 출신들이 좀 대진고를 많이 가잖아요. 비교적 좀 가까우니까. 예. 아무튼 뭐 그러고 이제 보통 이제 대화중 출신들은 이제 저기 아무래도 그 대화고나 이제 이쪽 루트 아니면 뭐 가자고 쪽을 간다거나 약간 이런 루트가 좀 보통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고등학교는요. 사실 쌤이 여기 일산에 있는 웬만한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다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 대해서. 아 우리 학교 뭐 과학쌤이 어쩌고요, 뭐 국어쌤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이제 분위기 환기하려고 좀 잠깐 딴 얘기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진도를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본 게 이제 목적어의 확장이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 부분은 같습니다.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본 거예요. 자, 목적어를 수식하는 경우,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어 자체의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A번에 있는 문제를 우리 한번 같이 좀 해볼까요? 자, 봅시다. 뭐 이런 거는 좀 간단하죠. 다음 밑줄 친 목적어를 수식하는 어구를 찾아 모두 괄호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보자면은 친절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보면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은 수식하는 게 뒤에서 앞인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 예를 들어 보자면 이 레드 와인이 목적어인데 여기 봐봐요. 주어 동사이고 목적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간에 껴있는 버틀로브 있죠. 얘도 뭡니까? 얘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From chocolate to my friend as a present 이거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조금 정확하게 하자면요. 원래 여기까지만 형용사예요. 정확하게 하자면. 왜냐면은 이 레드 와인을 꾸며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칠레산 레드 와인인 거죠. 칠레산 레드 와인. 근데 내 친구에게 와인 이건 아니죠. 내 친구에게 줬다니까 이 to my friend는 게이브를 꾸며주는 거예요. 주긴 줬어.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줬어. 내 친구에게 줬어. 뭘 줬어? 선물로 줬어. 선물로 줬어. 그러니까 선물로가 역시나 주다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네 두 덩어리는 사실 얘를 수식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3번까지만 볼게요. We discovered 그 다음에 turtle이 목적어예요. 그럼 중간에 껴있는 yellow가 얘를 수식하는 거겠죠. yellow 이렇게 바로 표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ing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ing 덩어리 전체가 이렇게 꾸며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란색 거북이를 발견했는데 코랄 근처에서 코랄 그 사이에서 수영하고 있는 이제 그 거북이래요. 코랄이 혹시 뭔지 알아요? 나 전에 저기 뭐지? 작년에 고등부 수업하는데 무슨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독해 지문을 보는데 근데 색깔이 이게 빨간색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분홍색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되게 애매한 색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여학생들이 코랄색이래요. 코랄색. 자, 이 여학생들 많으니까 물어보는데 여러분 코랄색 뭔지 알아요? 알아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코랄색 처음 들어봤어. 근데 이 코랄이 뭐냐면 이게 산호초거든요. 산호초. 근데 이제 산호초가 약간 그 붉은 빛깔로 나요. 약간 붉은색과 그 분홍색의 중간 약간 핫핑크랑 좀 다른데 아무튼 뭐 있잖아요. 뭔지 알잖아. 예. 그래서 이제 코랄색 이러길래 뭔 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아무튼 산호초예요. 산호초.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영작 부분이 나왔는데 글씨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네요. 좀 아쉽네. 자, 그러면은 몇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떠있는 알록달록한 풍선을 보았다. 자, 나 여기만 쓰면 되겠죠? 떠있는 알록달록한 풍선들을 요거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풍선인데 어떤 풍선이냐면 알록달록한이거든요.